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얘가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하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재무정보조회가 이제 여기 있죠. 자,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폼이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 폼을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각 3점이래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이 팝업 폼으로 그렇게 열리게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폼 이제 수정 좀 하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폼 자체를 이제 팝업 폼으로 그렇게 열리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눈금자하고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이 폼 선택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을 하고 나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팝업 폼으로 열리게 하는 거는 우리 기타라는 이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기타라는 탭에 가게 되면 맨 위에 이제 팝업하고 있습니다. 팝업이 지금 아니오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로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났어요. 그럼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팝업 창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폼에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가 되지 않고 탐색단추가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우리가 폼을 실행을 시켰을 때 이 앞쪽에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이제 레코드 선택기라고 하죠. 이거를 없애래요. 이걸 없애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데이터가 총 몇 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탐색단추가 원래는 있는데 그 탐색단추가 표시가 안 돼 있죠. 그게 이제 나타나게 표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 자체에다가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형식이라는 탭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레코드 선택기라는 게 있고 탐색 단추가 있죠. 레코드 선택기는 지금 예로 돼 있고 탐색 단추는 아니오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레코드 선택기는 아니오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탐색 단추는 예로 이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요. 레코드 선택기는 아니오. 그리고 탐색 단추는 예. 이렇게만 이제 설정해주면 동그라미 2번 문제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폼도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아까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있었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맨 밑에 보니까 전체 레코드가 몇 개 있다 하고 이 레코드를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우리 탐색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본문에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회사명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니까 본문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봤을 때 우리 맨 위에 제목이 이제 회사명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이 컨트롤이 txt 회사명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은 잠금 속성을 이제 예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 회사명에 지금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글씨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글씨가 들어가죠. 근데 그게 안 되게 잠궈버려라 그거예요. 그러면 한번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 컨트롤 먼저 선택해 줘야죠. 이 컨트롤을 선택한 상태에서 txt 회사명이라고 그 제목이 맞나 안 맞나 일단 확인부터 해야죠. 확인해 놓고 얘는 이제 데이터는 탭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우리 잠금 속성이 있습니다. 이 잠금 속성이 지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로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렇게 됐고요. 회사명을 내가 찍고 키보드를 막 눌러요. 눌렀더니 아무것도 써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곳 연도 같은 데는 이렇게 이제 써지죠. 그리고 우리 주요 제품 여기도 이제 글씨를 쓰면 써진다고요. 근데 회사명만 안 써져요. 그렇게 이제 잠금 속성을 우리가 이제 예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최대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단기 순이익의 최대값이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거는 봤을 때 최대 단기 순이익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그 뒤에 컨트롤이 값이 이제 비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최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에 값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폼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들어가주면 되겠죠.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지금 이 컨트롤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찍어서 txt 최대 단기 순이익이 맞나 안 맞나 일단 확인 먼저 해주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max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어떤 값에 대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을 구할 겁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단기 순이익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괄호 닫고 그리고 맨 뒤에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좀 이렇게 썼어요. 단기 순이익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 값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맥스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실행시켜서 보니까 지금처럼 최대 단기 순이익이 이렇게 이제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총 개수 앞에 제목이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레코드의 개수가 표시의 예와 같이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때 이제 100개 하고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도 붙여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럼 요거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폼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우리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 해당 컨트롤 먼저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txt 개수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라는 요 탭에서 우리 컨트롤 원본이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또 작성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할 때는 카운트를 써주면 되죠. 카운트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 그 안에다가 가로 안에다가 이제 별표 곱하기 기호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쓰면 이제 개수가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개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제가 지금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카운트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개수가 나올 거고요. 그 개수를 출력을 하는데 그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를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 개하고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이렇게 이제 실행시켜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30개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고 확인까지 다 끝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사 정보 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 보게 되면 txt 시장 구분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이 txt 시장 구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스닥인지 뭔지 그런 게 이제 들어있나 봐요. 그때 시장 구분 그 필드의 값이 코스닥인 경우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바꾸고 배경색은 표준색 진한 바다색 2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때 이제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때 서식을 변경할 때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요 시장 구분이라는 요 컨트롤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 좀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회사 정보 조회라는 이 폼을 먼저 더블 클릭 한번 해보자고요. 더블 클릭했더니 첫 번째 게 시장 구분이 유가증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레코드로 넘어갔더니 얘는 이제 코스닥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레코드 넘어갔더니 얘는 이제 유가증권이고요. 네 번째 데이터로 넘어갔더니 이제 코스닥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때 이제 코스닥일 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배경색은 표준색 진한 바다색 2번 요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장 구분이라는 요 컨트롤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죠. 해서 요 컨트롤 먼저 선택해 놓고 이 컨트롤의 이름이 txt 시장 구분이 맞나 안 맞나 일단 우리가 확인부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거니까 우리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서식이라는 요 탭이 있습니다. 서식 탭으로 일단 이동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자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찍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사용 요걸로 이제 선택해 놓고,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컨트롤, 이 해당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코스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거를 다음 값과 같음 요걸로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그때 어떤 값과 똑같다, 우리 코스닥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해서 지금처럼 코스닥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때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배경색은 여기서 일단 바다색을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우스 갖다 대니까 진한 바다색이래요. 우리는 진한 바다색 2번으로 할 거예요. 그 밑에 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니까 진한 바다색 1번이다 나왔고요. 그 밑에 게 이제 2번이겠네요. 해서 진한 바다색 2번 뜬 거 확인하고 요 색깔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실행시켜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으로 먼저 이동하자고요. 이동해서 우리 폼 실행이요. 폼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유가증권이니까 서식이 적용이 안 된 거죠. 두 번째 레코드로 이동했더니 지금 얘는 이제 코스닥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코드로 이동했더니 얘는 이제 코스닥이 아니니까 서식이 적용이 안 됐고요. 네 번째 레코드로 넘어갔더니 얘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요 해당 폼은 그냥 꺼버리면 되겠네요. 끄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재무정보조회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재무정보조회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일단 실행시키자고요. 실행시켰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떴습니다. 여기서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회사명을 이제 전부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회사명에 이제 일부를 입력한대요.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출력 단추가 바로 뒤에 있죠. 요 출력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재무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대요. 재무 현황이라고 보고서가 이곳에 있죠.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우리 대화 상자 형식으로 여는 그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이 나왔죠. 우리가 이제 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다가 회사명에 이제 일부를 입력한다 그랬어요. 전부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입력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한 그 회사명을 포함하는 그 정보만 표시하시오. 그게 이제 조건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일단은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매크로 생성이 끝나면 이제 이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폼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들어가서 여기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요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요 컨트롤이 우리 txt 조회가 맞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매크로 만들 거니까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매크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우리는 뭘 할 거예요?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 상자 형식으로 이제 열 거예요. 우리 이제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보고서 이름을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보고서 이름은 우리 재무 현황이고요. 그때 보기 형식은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어라 그랬으니까 인쇄 미리 보기 찍어주고요. 그때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제 창 모드 있죠. 얘가 지금 기본으로 돼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화 상자 형식으로 열라고 했습니다. 해서 요거 이제 대화 상자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이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입력한 그 회사명을 포함하는 그 정보만 표시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지금 이 문제는 회사명의 일부를 입력한다는데 회사명을 만약에 입력을 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이 회사명이랑 우리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랑 똑같은 거 열어달라.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문을 써주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옆에 끝에 보게 되면 작성기가 있죠. 이 작성기 이제 선택해주고요. 내가 지금 회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때 이제 어떤 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랑 이 회사명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일단 그렇게만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xx 파일을 풀고 있으니까 요 파일을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폼에서 가지고 와야죠. 해서 모든 폼 들어가지고요. 우리 이제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있는 이 txt 조회라는 그 컨트롤을 이제 이용할 거예요. 해서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txt 조회라는 컨트롤 여기 있죠. 요 컨트롤 명만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재무정보 조회라는 그 폼에 txt 조회라는 컨트롤이다. 그렇게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에 입력된 그 값이랑 우리 회사명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입력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했어요. 요거는 이제 얘랑 이제 똑같은 걸 찾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회사명에 이제 일부를 입력한다 그랬어요. 일부를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그 회사명을 포함하는 그 정보만 표시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 상태로 써놓고 우리가 조금만 이제 수정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정할 거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이 있을 때 같은 거 찾는 게 아니라 포함된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는이라는 요 기호 대신에 우리가 이제 like를 써주면 되겠죠. like라고 쓰고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지금 이 컨트롤에 써있는 그 글자가 이제 포함된 걸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별표 앞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찍어주고 그리고 앰퍼센트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가서 이제 앰퍼센트 열어주고 쌍따옴표로 우리가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돼요. 해서 같다라는 그 기호 대신에 like 써주고요. 앞뒤로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별표를 쓰는데 그때 이 별표랑 이 해당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같은 데이터를 찾는 거고 얘는 이제 포함되는 데이터를 찾는 그 식이요. 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이 식을 우리가 여기다 이제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얘 싹 지우고 우리가 아까 썼던 대로 그대로 쓰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이렇게만 작성해주면 끝이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where 조건문에 이 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 다 작성할 거 다 작성했으니까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는 보고서 출력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에다가 보고서 출력하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만든 거 내가 만든 이 매크로를 이 출력이라는 이 단추랑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 출력이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해당 매크로가 이제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이 해당 단추 선택해주고요. 그때 이제 이벤트에 찾아가서 온 클릭에 찾아가서 우리가 매크로 만들어 놓은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 해당 컨트롤을 온클릭 클릭을 했을 때 이 보고서 출력이라는 매크로를 실행해 달라 그겁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그때 이제 제가 txt 이 조회라는 이 컨트롤에다가 제가 b라는 글자 한번 써볼게요. b라고 요렇게 한 글자만 쓰고 출력이요. 출력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회사명을 보면 B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포함된 거, B라는 글자가 이렇게 이제 포함된 그 회사명들의 데이터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 상자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폼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우리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크로 작성할 때 우리 방금 썼던 그 조건식 있죠? 그 조건식 지금처럼 어떤 특정 글자가 이제 포함하는 그 정보를 표시하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를 열어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